부산 1박의 이유. 부산 1박. 사실 부산에서 정부 여당의 인기가 별로 없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부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런 보도 많았는데 이 묘하게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그리고 서울대병원으로의 헬기 전원 이후 부산 민심이 또 묘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에서 1박을 합니다. 오는 10일에서 11일 부산을 방문하고요. 첫 1박 2일 지역이 부산이라고 합니다. 또 그래서 오늘 저희 돌직구에는 부산이 고향인 부산이 배출한 김영주 의원 나와 계신데요. 청년 간담회와 현장 비대위 회의도 한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1박 2일, 1박을 하는다. 국민의힘 관계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무관하게 이전부터 검토한 일정이다라고 밝히곤 있습니다만 이 정치권에선 그리고 이 부산 바닥, 민심 바닥에서는 묘하게 이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1박 2일 한 비대위원장의 이 전국 순회 일정 중에서 첫 1박 일정이라는데 자, 부산이 고향인 김영주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2030 엑스포 실패 이후에 사실은 부산 민심이 술렁이고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당에 대해서도 차가운 반응을 보인 게 사실이고 지금 현재 부산의 정치적 리더들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사실은 장제원 최고 불출마 선언하고 있고 서병수 의원이나 박형준 부산시장도 시민들이 아주 따가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말하자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이 사태는 실제로 뜻하지 않게 굉장히 호기롭게 말하자면 부산의 지금 민주당 자원들이 과거보다 훨씬 그 업그레이드 돼 있거든요. 구청장 출신들이 많이 총선에 출마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한판 붙어볼 만한 그런 어떤 대결 태세예요. 분위기도 있고 실제로 또 지금 뭐 좀 있으면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신당에 대한 바람도 솔솔이 불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차중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놓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야말로 한번 그 2030 엑스포의 실패에 대하여 또 밀리고 있는 그런 정세에 대하여 다시 한번 다잡아가서 다시 한번 부산을 위해서 또 특히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만 청년들이 사실은 양산 김해로 인구가 다 나가면서 사실 부산이 젊은이들이 떠나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번 방문 기간을 통해서 1박 2일 동안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부산에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는 뭐 정기를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의도하진 않았겠습니다. 이제 묘하게 벌써부터 비교가 좀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 뭐 봉하마을 일정을 했다면 강행했다면 어땠을까라는 게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if 가정이잖아요. 물론 헬기 타고 서울로 가면서 부산에서 1박은 안 하게 되셨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것과 묘하게 대조적으로 부산에서 또 1박을 한다. 그러니까 헬기 타고 떠나간 이재명 대표와 부산에서 자고 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부산 민심에서는 묘하게 좀 비교가 되게 받아들여질까요? 아니면 뭐 전혀 별개라고 생각할까요? 사실은 이제 그런 의도가 있겠죠. 정치적 본인도 뭐 여러 가지 편안하게 뭐 나는 그럴수록 하루 더 자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걸 뭐 꼼수라고 그러겠어요. 뭐라 그러겠어. 좀 얄밉지만 사실은 그런 면에서의 민심 경청 부산 지금 이제 진해 여기도 부산과 인접돼 있지 않습니까? 뭐 경기 부울경 자체가 실제로 새로운 메가시티 플랜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뭐 반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의미로 아마 그야말로 적시 타임리하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치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뭐 일정을 잡아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긴 성추현 부의장님 뭔가 좀 반대 진영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한 비대위원장 부산에서 왜 1박 합니까? 이렇게 사실 정색하고 비판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당일로 갔다 와야지 왜 1박 합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선거 전략 죄송합니다. 선거 전략상으로 지금 틈을 파고드는 걸로 보이죠. 지금 또 TK와 PK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 경남 경우에는 민주당도 해볼 만한 지역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부산 민심이 달라졌고 근데 공교롭게
지금 부산 지역의 이 의료계의 좀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파고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총선 4월 10일까지 하루하루 1시간 1시간이 상대방의 틈이 있으면 파고들고 네. 대처하고 대응하고 이런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1박 해도 뭐 2박 해도 전혀 비판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그럼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뭘 하고 있는가? 저는 그걸 반문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아까 당무 복귀 얘기를 네.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당무 복귀를 못 하시는 상황 아닙니까?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의사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번 치료 자체가 후유증은 없는지 향후 어떻게 되는지 추적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렇게 지금 한동훈의 허니문을 지금 누리면서 뭐 후니문을 누리면서 지금 전국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아, 이게 훈이문이다. 예, 지금 임기 초반에 지금 쫙 돌면서 어떻게 보면 언론의 주목도 받고 지지자들의 전폭적인 응원도 받는 그런 건 우리 성 부의장께서 만드신 말입니까? 아니면 언론에 나오는 말입니까? 방금 생각한 말입니다. 아, 네. 한동훈의 허니문에서 허니문에서 훈이문이다. 그 기간을 톡톡히 누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세 결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민주당도 밥벌을 놔야죠. 근데 지금 당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부터 지적하고 있는 게 민주당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물론 당대표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최고위원들이나 아니면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틈을 파고들어서 부산의 민심을 달래러 간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당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바로바로 즉각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늦다. 우리가 너무 다른 거에만 대응하느라 전체적인 선거판을 종합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마 저는 지금 PK 말고 또 TK도 집중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과의 그런 치열한 그런 이 정치적 상황도 있지만 이준석 신당의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준석 신당이 아마 PK, TK에 집중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거기 이준석 전 대표 본인조차도 아마 TK나 PK 이 영남 지역에 출마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된다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신당의 이런 좀 이 확장력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아마 TK, PK에서 좀 더 공을 들이는 모습을 앞으로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전체적인 이 국민의힘과 이준석 신당과의 사이 속에서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될지 빨리 국민들께 좀 답안지를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부산 바닥 민심은 어떨지 여론조사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김진 앵커가 분석하는 국민의 마음, 진심 민심 지금 시작합니다. 자, 민심 진심 김진 앵커가 부산 바닥 민심, 지역 민심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대형 미디어로 이동하시죠. 선거 때마다 선보이고 있는 민심 진심 이번에도 여지없이 찾아왔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의 여론조사 결과를 띄워주세요. 자, 민주당 29%, 국민의힘 44% 여론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조사는 SBS가 의뢰해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 사실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여당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좀 많이 흔들린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연말 실시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예상과는 다르게 국민의힘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에서 민주당 29%, 국민의힘이 44%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이니만큼 한 비대위원장 등장이 여론조사 결과에 여론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정의당 1%, 기타 정당 3%, 지지정당 없다라는 무당층이 역시나 23%, 민주당의 지지율이 29%인데 무당층이 23%나 나왔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여론을 좀 살펴보고 계신데요. 정혁신 변호사님. 네네.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내심 부산에서는 호재다라는 생각과 판단을 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물론 이 대표 피습 전에 실시된 결과입니다. 이 대표 피습 이후에는 어떤 여론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피습 전에 실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앞서고 있어요. 이 같은 결과는 무엇 때문이라 보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부산은 그 부울경 이런 그 영남 쪽은 아무래도 집권 여당한테 유리한 쪽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이 뭐 29% 이렇게 나온 것 자체가
작게 나온 것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산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그 여당에서 굉장히 아픈 부분일 거고 그거를 그 틈새를 파고들려고 이재명 대표가 다른 데도 아니고 광주를 먼저 간 것이 아니고 일단 부산부터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부산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갖다 하고 그 와중에 또 이제 가덕도 공항도 그 야당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부산 시민들 기대에 부응하겠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질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을 텐데 오히려 이번 피습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그 민주당 입장에선 선거에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민심이 정반대로 간 것이 아닌가. 옛날에 이제 그 전재수 의원이 돌직구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가 아마 제 기억에 최강욱의 그 암컷 발언 나왔을 때인데 본인이 그렇게 밑바닥을 갖다 막 훑고 다니면서 간신히 이렇게 끌어올려 놓으면은 저런 발언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다시 도루묵이 되어버린다. 그런 이야기 한 거 제가 아주 기억이 남거든요. 그런데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그 이재명 대표 헬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지금 그냥 거의 그로기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번이 오히려 그 굉장히 큰 나쁜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 이번 주에 나오는 그 지지율이 여론조사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이 여론조사 결과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대표 피습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나올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 피습이 과연 양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여론조사입니다. 같은 부산, 울산, 경남인데 신당이 만약에 출범하게 된다면 자, 여론 지지율은 어떻게 바뀔까요? 함께 보시죠. 민주당이 26%, 국민의힘이 36%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신당이 나온다면일 텐데 이낙연 신당은 2%, 이준석 신당은 16%를 받게 되고요. 무당층이 아까 많이 줄었습니다. 18%로 많이 준 거 봐서 무당층이 신당으로 대거 이동했다라고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신당의 영향력, 물론 이제 출범한다면이라는 가정하일 텐데 안영환 의원님, 뭐 기자하실 때부터 취재도 하셨고 직접 국회의원도 하셨으니까 신당과 관련해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서 막상 투표장에 가면 이 내가 던지는 표가 이른바 죽은 표, 사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사표 심리가 좀 발생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잖아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꽤 많이 신당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사표 방지 심리가 생긴다고 그러죠. 근데 일단 그 신당이 들어섰을 때 이제 부울경의 경우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앞서 신당을 뺀 상태에서 여론조사 결과 비춰본다면 민주당은 3%가 빠졌는데 국민의힘에서는 8%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더 손실이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신당을 전제하지 않고 양당을 따진다면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부산에서 평균적으로 35에서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소선거구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부산 국회의원들의 35에서 40%, 10명 중 4명은 민주당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포션이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현재까지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가장 압승했던 게 5석을, 부산이 18석입니다. 18개의 의석 가운데서 현재 최근에 3번의 선거를 본다면 2석에서 3석, 5석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국민의힘당 입장에서 더 무서운 것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선거를 영남 지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싹쓸이를 했어요. 몇 개를 빼고.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입장에 보면은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다시 온다면 국회의원 선거도 싹쓸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소선거구제에서 단 한 표라도 이긴 편이 표를 가져가기 때문에 의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신당 말씀하셨는데 신당이 국민의힘당에는 지금 더 마이너스다. 지금 통계 결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신당이 아마 양당에서는 가장 우려하고 또 싫은 시나리오이겠지만은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합칠 경우에 그리고 거기에 국민들이 알만한 인물들이 끼어들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1+1이 2가 아니라 1+1이 3이 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1월 한 달 동안에 신당이
등장하고 그 신당이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가 정치권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이에 맞물려 양당이 공천 과정에서 어떤 혁신 과정을 보여주느냐, 또 이게 이제 맞물리는 겁니다. 보이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무슨 뭐 현재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하면 신당 바람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1월 달에 한 차례 현재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비습 때문에 이제 뭐 지금 잠잠한 상태가 됐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그런데 아마 신당 반을 불면 1월 달에 최소한 한 차례 여동이 칠 거고, 2월에 공천 앞두고 또 한 번 여동 칠 거고.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지만 한국의 한 달은 세계 1년. 그래서 한국 1월과 2월 사이에 세계 2년 동안에 예. 다른 나라 정당 사이에서는 2년간 있을 수 있는 정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예. 흥미로운 예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6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호남 영남에서 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DJ 기념식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셀카 요청도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 장면도 보시죠. 김대중 대통령님의 새 정부가 미증유의 경제 위기 속에서 출발했었습니다. 김 대통령님께서는 특유의 뚝심과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리고 저는 바로 그 마음으로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김대중 전 대통령 100주년 이 기념식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같이 좀 셀카 찍자라는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사실은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정도 되는 인물이면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정치 진영을 구분하는 것이 좀 유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인사들이 더 많다라는 것은 민주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의 탓이겠죠. 아마 저기 참석한 시민분들도 뭐 정치 성향까지는 따질 수 없겠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은 이제 보수 정당의 대표인데 셀카 요청이 저렇게 쇄도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한 비대위원장이 이제 광주를 찾아서 했던 내용들도 뭐 영향을 좀 줬다고 보십니까? 아마 어쨌든 세대적 요인도 있다고 봐요. 아, 참 다녀오셨죠, 저기? 예, 저는 다녀왔습니다. 그날 바로 저 뒤에서 수많은 그 뭐 저 전 그 유엔 사무총장도 오시고 뭐 기라성 같은 정치적 어른들이 다 오셨는데, 역시 그 한 비대위원장의 셀럽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들어오자마자 많은 기자들이 따라 들어왔고, 또 북적거리면서 셀카 찍자고 얘기할 때 저도 약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체로 저기 오신 분들의 한 절반 이상은 호남 분일 것 같고요. 또 민주당 쪽의 정치적 인사가 대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서슴없이 저렇게 셀카를 찍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나타나서 그것도 새로운 변화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쨌든 그 많은 뭐 축사들을 하셨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우리 호남에서도 열심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을 통해서 뭐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이런 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그와 같은 발언들, 또 실제로 YS DJ 아들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저런 행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어찌 보면 지역주의의 그 네. 벽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현장에 있었던 김영주 특파원의 분석 전해 들었습니다.